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요일 오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풍선효과, 반사효과가 무슨 뜻인지, 그리고 토지 투자가 왜 지금 적기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토지도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내가 실수요, 내가 가서 건축을 짓고 그쪽에서 내가 살겠다, 아니면 건물을 지어서 내가 임대료를 받겠다, 이런 실수요와 아니다, 나는 시세 차익을 볼 것이다, 시간을 두고 보유한 다음에 내가 시세 차익을 받고 땅을 팔 것이다, 이런 두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구분해서 여러분이 입지 분석과 또 투자 자본 규모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마이뉴스에서 제가 발췌를 했고요. 두 가지가 똑같은 토지지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께서 다가서는 방법이 달라야 되고 전략과 전술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을 정확히 하고 내가 어떤 이유로 토지를 바라보는지 그 접근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마이뉴스 출처 기사를 보고서 서민 부자 접근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주세요. 여러분, 은행 잔고가 이렇게 황금이 넘쳐나는 그런 잔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서민 지주의 생존 투자, 토지 투자 성공하려면 목적을 명확히 해라. 방향을 정해서 여러분이 내비게이션 운전하실 때도 목적지를 딱 정하잖아요. 토지 투자도 접근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나는 그냥 시세 차익 볼 거야, 이렇게 보는 투자자들도 있고요. 아니야, 나는 직접 가서 건축을 지을 거야, 건축을 짓고 내가 뭐 거주할 거야, 아니면 뭐 임대료를 받을 거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접근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접근법은 좀 확연히 다른데요. 똑같은 토지지만 바라보는 관점에서 1번 관점과 2번 관점은 접근법과 전략이 달라야 되는데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기사는 2020년 3월 24일 오마이뉴스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이제 액션을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요즘 부회출월 차선을 읽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론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자기가 실행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자기 삶에 응용하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액션이 중요하구나. 하지만 액션도 방향 설정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땅을 구입하려는 목적 크게 두 가지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난 건물을 지을 거야. 내 집 내가 예쁘게 내 스타일대로 지을 거야. 건축 목표의 토지인데요. 그러신 분도 있고, 나는 이쪽에 상가 건물을 지을 거야,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건물을 짓는 땅, 그럼 여러 가지 절차가 들어갑니다. 최우선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인허가 문제가 있는 거죠. 당연히 기본적으로 도로에 접해 있어야 되고, 이 도로의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만간 도로의 종류에 대해서도 국도, 공도, 뭐 지적법상의 도로, 관수법상의 도로, 현황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 도로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폭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지을 수 있는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의 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조만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을 지을 수 있어도 내 마음대로 뭐 5층, 7층 이렇게 지을 수가 없어요.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 다른데요. 건폐율이라는 거는 이 수평적인 넓이를 뜻합니다. 내가 100평 땅을 갖고 있는데 여기다 꽉 차게 건물을 지을 수는 없어요. 건폐율이 40%다 그러면 40평에 지을 수 있는 거고, 용적률은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마음대로 50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용도 지역에 따라 좀 다른데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인허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하는 대상 토지가 현재 어떤 용도로 계획되어 있는지 당연히 토지 이용 계획 확인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등기상 또 확인 절차도 있으셔야 되죠. 근데 사용하는 목적과 일치한지를 확인하고, 내 마음에 너무 마음에 입지라 할지라도 너무 좋았는데 현황법상 현황도로라는 게 있어요. 현황도로라는 거는 지목이 도로가 아닌데 사람들이 왕래하고 꼭 아스팔트까지 깔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50%의 확률이에요. 현황도로지만 건축이 허가되는 지자체가 있고 아닌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토지를 매입하는 또 다른 목적은 투자죠. 그래서 요즘은 소액 투자로 20대 분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이거는 뭐 장기적으로 묶이는 땅도 있지만 용도 변경이 일어난 시점, 착공 시점에 투자를 한다면 단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보유한 후에 가치가 오르면 되팔아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땅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땅의 운명을 결정짓는 게 크게 지목, 지목은 28개가 있는데 이거는 토지 소유자가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형질 변경. 그래서 땅이 좀 볼록하게 솟았어요. 이거를 깎아야 되겠죠. 이거를 뭐 절토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패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쌓아서 메꿔야겠죠. 이걸 뭐 성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평평하게 다지는 작업, 정기 작업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용도 변경에서 이게 시세 차익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용도 변경은 이거는 이제 민간이, 자 여기서 제가 나눌게요. 이 두 가지는 민간이 할 수 있죠. 이건 지자체나 국가 권력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28가지 지목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상 지목을 뭐 전답을 뭐 대로 바꾸겠다. 대로 바꿔야지 이제 건축을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전이라는 것은 이제 밭을 생각하시면 답은 이제 논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개발 행위 등의 목적으로 땅이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이제 지목 변경이 되고요. 형질은 아까 땅을 깎거나 땅을 메꾸거나 평평하게 하는 땅의 모양을 바꾸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농지 전용, 산지 전용, 개발 행위, 허가 이렇게 형질을 변경해서. 그다음에 용도 변경이라는 건 땅의 용도 지역을 바꾸는 행위인데요. 예를 들어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만 바뀌어도 이 땅의 가치는 굉장히 올라갑니다. 이거는 도시관리 계획의 변경이고요. 보시면 지목 변경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목 변경은 토지 소유자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목 변경은 5월 이내에 해야 되고요. 토지 소유자가 할 수 있고, 서류 검토 및 현장 할인. 그래서 등기부 등본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관련 부서 협의에 의해서 현장 조사에 의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지목 변경은 됩니다. 그래서 지적 공부 및 등기 촉탁이 일어나서 토지 대장 및 지적도가 당일 정리가 되고 등기 완료 후 등기 완료에 통지서가 송부되는 이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지목은 28개가 있다. 이거는 토지 소유자가 바꿀 수가 있다. 형질 변경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용도 변경 이쪽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권력으로 하는 것이다. 이거는 민간인이 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세 차익을 보는 투자 용어로는 용도 변경이 일어났다. 비도시 지역이 도시 지역으로 변할 때 시세 차익이 엄청나겠죠. 자, 그러면 땅값이 왜 뛸까 알아보시면요. 지목을 변경해도 예를 들어서 논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대로 바꾸겠다. 그러면 당연히 대는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겠죠. 용도 변경, 이거는 이제 지자체에서 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 지역이었는데 이것이 도시계획상으로 예를 들어서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뀐다. 그럼 비도시 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점프하는 확률은 굉장히 드물지만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 호재, 역세권이 돼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가치가. 예를 들어서 신공항 주변이다. 뭐 급제항 주변이다. 그래서 개발이 뭐 착공이 들어갔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산업도시가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뭐 레고랜드가 5월 내년 개장하잖아요. 뭐 그리고 이쪽에 4차 산업 혁명에 관련된 뭐 자율주행 도로가 들어온다. 이런 여러 가지 호재가 있을 때 가치가 상승합니다. 그리고 뭐 도로가 2차선이었는데 4차선으로 넓어진다. 이런 것도 당연히 땅값이 뛰겠죠. 실질적으로 토지는 그러니까 똑같은 한 평인데 얼마나 활용. 이거는 이제 건폐율 용적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폐는 쉽게 말하면 이 수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내가 100평 땅을 갖고 있다고 해서 꽉 차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용도에 따라서 어떤 데는 20%, 어떤 데는 40% 지을 수 있는 거고요. 용적률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높이입니다. 이렇게 높이에 따라서 높이가 많이 올라갈수록 수익률은 굉장히 높아지는 거겠죠. 근데 용도 지역에 따라 이 수치는 법적으로 각각 다르게 정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 또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동일한 지역 내 땅의 가치는, 즉 땅의 클래스는 최근에 제가 이태원 클래스 너무 재밌게 봤는데요. 클래스를 결정하는 것은 용도 지역이에요. 시세 차익을 원한다면 현재보다 또 미래 가치.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 비도시 지역의 땅이었는데 이것이 도시 지역으로 땅으로 바뀐다. 이럴 때 시세 차익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건축을 내가 가서 집 지을 건데 이 목적과는 같아서는 안 되죠.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세 차익은 모양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땅의 모양 가치 이용 계획보다는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이 땅이 앞으로 예를 들어서 평택한 배후도시 신영리 단지가 신영리 쪽이 홍콩같이 될 것이다.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것이다. 이렇게 미래를 그려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상업지로 이제 시가 예정 용지를 찍혔기 때문에 내년 중에 우리가 상업지로 예상을 하고 있는 곳이죠. 토지의 용도 지역 변경은 형질 변경이나 지목과는 다르다고 제가 아까 앞쪽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용도 지역의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요가 발생하다 판단될 때 토지의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서 도시지역 편입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가와 예정 용지다. 시가 예정 용지라는 것은 도시화를 위해서 묶어놓았다는 얘기예요. 즉 도시화 대부분 예를 들어서 신형일 때 이제 상업지로 찍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를 들어서 1700만 평 대규모 신도시 송산 그린시티 요거, 그리고 2021년 서해선 복선전철 송산역이 이제 완공이 됩니다. 내년에 완공이 되죠. 그럼 이 일대의 땅값은 굉장히 폭등하겠죠. 그래서 땅은 도로를 따라 흐른다. 땅 팔자는 도로 팔자라는 말도 있죠. 그 다음에 철도, 일자리, 사업단지, 기업단지 같은, 그 다음에 또 시설 교통망, 대규모 일자리가 자리하는 곳, 즉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가는 곳에 수요가 증가하며 수요 공급의 법칙 아시잖아요. 그럼 당연히 미개발 지역이 농림지역이나 계획관리 지역이 뭘로 된다? 도시지역으로 변하는 이때 폭발적인 시세 차익이 일어납니다. 이때 용적률과 건폐율도 올라가겠죠. 그럼 땅의 가치가 상승의 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것이 땅의 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가서 실제로 건물을 짓고 사느냐,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내느냐, 아니면 내가 시세 차익을 보느냐에 따라서 토지를 매입하는 기준이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당장 난 건물을 지을 거야 하면 주변 호재나 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을 매입하시면 절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실 때는 현재 땅의 모습이 아니라 앞에 미래 가치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매입하는 목적부터 내비게이션의 목적지, 데스티네이션을 정확하게 하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명확해야 흔들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토지를 매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사는 게 건축의 너 시세 차익인데요. 그래서 소액 투자들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땅의 미래 가치, 입지가 탁월한 곳에서는 소액 투자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통찰력과 해안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충전 잘하시고 또 4월도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화이팅!